2020년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2020년 1월 5일 일요일 오전인데요. 저는 지금 기분이 무척 상큼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뒤에 제가 답변해야 될 목록인데요. 빵으로 만들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 500 몇십 개 있었잖아요.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 해서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표 결과 발표해야 될 게 어제 21개 녹화했고요. 오늘 한 30개 정도 녹화하면은 그리고서도 또 새롭게 올라지는 거 그거 뭐 월요일 월화수 정도에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1월 13일부터는 그때는 뉴스 체제 오늘 올라온 거 오전에 올라온 거 오후에 유튜브에 올리고 투표한 거 내일 발표하고 24시간 체제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동안에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것들을 제가 그 글들을 거의 한 달 동안 밀려 있었어요. 어제 싹 정리했는데요.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3752해와 3738해의 차이점이 뭔가요? 3738해가 장염이죠. 장염 걸려갖고 거래처 화장실 가려 급히 달리다가 트럭하고 부딪힌 사고예요. 이 사고였습니다. 보시죠. 이 영상입니다. 불박차가 시속 50도로에서 100km 정도로 달리다가 트럭이 3차로에서 있던 트럭이 들어오니까 피해가는데 이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가 시속 50도로에서 얼마였죠? 102km. 시속 50도로에서 102km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였고요. 그 다음에 또 3752해는 어저께 올린 건데요. 바로 이거죠. 자, 바이크가 달려갑니다. 시속 70도로에서 저 앞에 견인차 이 사건은 시속 70도로에서 102km였다든가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이요. 3752에 바이크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견인차가 3차로 2차로 들어오는 걸 보고 피해 가려는데 견인차가 우회전하는 바람에 그러다가 일어난 사고. 거기에서 변호사님은 바이크의 과실이 더 크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바이크 잘못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바이크 잘못이 더 커 보이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과 제가 바이크가 더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좀 기다려집니다. 그것은 저는 바이크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는 달리 볼 가능성도 있음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자분도 많이 다치셨으니까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직접 많이 다쳐서 장애가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소송을 해야 됩니다. 분심에 맡기지 말고 소송을 해서 그래서 법원의 과실 비율을 판단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쳐서 소송할 때는 단독 사건에서 합니다. 소액이 아니고. 제가 바이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설명드리면서도 저도 자신 있게 답변 드리진 않았어요. 법원의 최종 판단이 기다린다고 했죠. 그런데 지난 3738에 아까 그 트레일러 이렇게 나왔던 거요. 그 장염 때문에 가속했다는 영상. 거기서는 트럭이 3차로에서 2차로 갔다가 크게 우회전한 사고 난대요.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트레일러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라고 했어요. 50%, 50대 50이거나 오히려 트레일러 잘못이 더 크다고. 여러분들은 그 과속한 시속 50도에서 102km 달린 그 승용차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의견 주셨지만은 저는 달리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앞으로 과속하다 문제되면 전부 다 장염이다, 설사다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그런 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에 장염 사건은 제가 트레일러 잘못이 더 크다고 설명드렸고요. 50대 50이거나 오히려 트레일러 잘못이 더 커 보인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설명드렸고 그 바이크 사고는 바이크의 잘못이 더 커 보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요. 우선 저 설명드리고요. 그런데 영상으로 보면 사고 상황과 두 사고 모두 불박차가 과속한 점이 거의 유사한다고 보여지고 다른 점이라는 것은 앞차는 견인차고 그러니까 바이크는 견인차고 그다음에 이 장염은 트레일러라는 큰 차인데요. 두 사고 모두 바이크와 장염이 앞차가 그냥 2차로 가겠지라고 생각한 거 거기서 일어난 사고 같습니다. 여기서 변호사님은 3738의 장염에서는 트럭의 잘못이 더 높다는 의견 또 3752의 바이크는
블박 바이크의 과실도 높다는 의견인데요.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예. 저도 올리면서요. 이거 지적이 나올 것 같다. 똑같은 사고 같은데 왜 차이가 있을까? 이런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거로 생각했습니다. 자, 3752의 장염 때문에 가속했다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아니죠. 예. 혹시 변호사님께서 그 과실비를 일부 유리하게 적용하신 거라면 다른 모든 과속사고에서 나 장염 때문에 화장실 급해 과속했어요. 이런 유용한 변명거리가 생길 겁니다. 아니, 그 변명거리 안 돼요. 인정 안 해줘요. 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저 긴급한 상황은 아니죠. 다만 제가 그 차가 임산부가 타고 있어서 급한 이제 지금 출산하러 가야 되는 급한 환자가 있을 때 그때 비상등 켜고 가더라도 그 대형 트럭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들어오면 뒤를 못 봤을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리고 시속 60km를 50km에서 좀 더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트럭이 꺾고 들어올 때 자동차가 먼저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제한 속도를 지켰어도 사고 났을 가능성이 있겠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제가 보기에는 3738해와 바이크와 작년과 3752 바이크 사고 유사해 보이는데요. 왜 정반대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차이점이 뭔가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저랑 똑같이 의문을 품은 분이 계셨군요. 제한 50도로에서 100이, 제한 70에서 100이. 그러면은 장염 때문에 가피가 갈리나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요. 제가 몇 대 몇을 벌써 지금 거진 3,800회 가까이 하고 있죠. 예, 제 한문철 TV에. 근데 여러분들은 과실 비율을 몇 회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럴 때 몇 대면, 이럴 때 몇 대면 해서 외우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대 몇은 외우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AI가 나오면 이제 한 변호사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AI는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지 뭐 입력에서 조금 빠지게 되면 다른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후 과정을 다 보기 때문에 AI가 나오더라도 완벽한 AI가 나오기 전에는 글쎄요, 제 과실 비율이 더 정확할걸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제 과실 비율이 제가 100% 정답은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제가 생각할 때 제 정확도는 한 90% 정도, 90% 조금 넘는 정도겠죠. 왜냐하면 경험이 많잖아요. 제가 90%라는 것은 법원에서 1심, 2심을 거쳤을 때 법원의 판결 결과와 제 의견과 그 일치도를 말하는 겁니다. 판사들이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경험이 얼마 없는 분들이 또 교통사고를 할 수도 있고 옛날 기준, 판사들은 옛날에 교통사고 그 전담 판사들이 이럴 때 몇 대면 이럴 때 몇 대면 했던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파란 책하고 비슷한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많이 의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지 않고 옛날 기준에 얽매여서 판결할 때가 있어요. 이제 좀 변화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옛날 책을 보고 옛날 선배들은 이럴 때 몇 대 몇 했어. 근데 블랙박스는 이렇네? 거기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극복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과실 비율은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으로 뭐 탁탁탁탁 계산해서 정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물리학도 아니고요.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학문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숫자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가해 차량, 피해 차량이 그게 한 끗발 차이예요. 제가 바이크가 가해 차량으로 보입니다 할 때는 바이크의 잘못이 조금 더 크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과실 비율 말씀 안 드렸잖아요. 바이크의 잘못이 한 55, 60? 그 정도 의견이었어요. 네, 바이크가 조금 더 잘못했다는. 그러면 장염 사건은 제가 50 내지 트럭이 좀 더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50대 50 내지 트럭이 조금 더. 그 트럭의 잘못을 저는 한 60까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50에서 60. 50에서 60. 여기는 55에서 60. 그 차이가 실제로 10%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0%. 10%는 그 미묘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가해 차량, 8대 2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어느 한쪽이 50보다 조금 더 많은 실질적인 차이는 한 10% 내외. 그러면 제가 보는 그 차이점은 뭘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같이 찾아보실까요? 먼저 3738 해보죠. 3738에는요. 오토바이가 어떻게 가나 보세요.
소리가 있으면 좀 더 좀 이렇게 또 이 소리 때문에 오토바이 나쁘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장염, 설사 때문에 그 사건 보시겠습니다. 쭉 뻗은 길에서 앞에 트럭이 나오고 트럭을 피해서 3차로로 들어섰는데 들어오다 네, 꽝. 자, 그리고 잠깐요. 여기서요. 또 어제 제가 그 3752에 댓글을 쭈루룩 봤어요. 이 글을 보고 이분께서 올려주신 119님이신가요? II구님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분의 글을 자유 게시판에서 보고요. 제가 어제 몇 시 봤냐면 새벽 2시 넘어서 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두 사고의 차이점이 뭐냐는 질문이 올라올 거로 예상했습니다. 둘 다 똑같아 보이지만 제가 볼 땐 두 사고는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라고 해서 좀 답변을 달아드리고요. 어제 새벽 2시 넘어서 제가 댓글을 쫙 봤는데요.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와 속이 안저와 과속으로, 그리고 바이크 사고와 장염 때문에 그 사고는 판박이 사고로 보입니다. 바이크냐 자동차 차이일 뿐이고요. 앞 차량의 움직임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과는 시청자들이 무엇인가 놓친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이런 글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똑같은 사고 유형인데 한 변호사님 최종 판단이 오토바이는 가해자, 승용차는 피해자네요. 아, 장염으로 과속한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장염은 50에서 100이 오히려 50에서 100이면 더 나쁜데요. 오토바이는 70에서 100인데요. 왜 그런가요? 그 다음에요. 장염에서는 트럭을 가해자로 가시면서 이번엔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됐어요. 오토바이 싫어하시나 봐요, 변호사님은. 저 오토바이 안 싫어해요. 난폭한 오토바이는 싫어합니다. 자동차도 난폭한 자동차는 싫어해요. 화물차도 열심히 정상적으로 법규 지키는 분들은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난폭하게 운전하면 싫어합니다. 뭐든지 법규 위반하고 난폭하게 운전하면 싫어하죠. 오토바이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제 주변에 바이크 타시는 분들 여러 분 계세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몽돌림인데요. 사고의 가장 큰 원인, 바이크 운전자의 지그재그 운행. 그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이크를 보실까요? 지그재그 운행을 잠깐 살피시면서요. 가보겠습니다. 바이크가 어떻게 가죠? 1차로 가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또 2차로에서 다시 1차로로. 1차로 가다가 다시 3차로로. 바이크가 어떻게 갔나요? 막 이리 가죠. 몇 대몇 평가할 때요. 앞에 영상까지 제출하라고 그럴 때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데만 딱 잘라서 내거든요. 그러면 저는 앞에 한 20초 더 보고 싶은데요. 왜? 그 앞에 봐야 운전하는 평소에 운전 행태를 볼 수 있죠. 바이크가 좀 이렇게 간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저 앞에 가는 견인차가 어떻게 가나 보세요. 견인차가 어떻게 가고 있죠? 번쩍번쩍. 경광등 켜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왼쪽 깜빡이. 여기요. 왼쪽 깜빡이. 여기 왼쪽 깜빡이 켜서 1차로로 들어올까봐 3차로로 급히 갔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감속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3차로에는 다른 차가 가고 있었죠? 여기요. 요 차. 이 차는 이 앞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로 급하게 여기서 요 사이로 속도를 줄일 생각은 안 하고요. 그리고 저 견인차는 1차로로 들어올 듯 했지만은 1차로 안 들어왔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또 왼쪽 깜빡이를 켰다가 나중에 깜빡이 안 켜고 오른쪽으로 들어왔다고 그러시지만은 근데 제가 볼 땐 저게 왼쪽 깜빡인지 비상등인지가 명확치 않아 보였습니다. 후방 영상 보면은 그 차, 그 왼쪽 깜빡이 맞습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저게 왼쪽 깜빡인지 아니면 비상등 킨 건지 견인차 갈 때 비상등 켜고 가잖아요. 마지막에 다 왔다 싶어서 비상등
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깜빡인지 비상등인지가 저는 제 눈으로 확인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갖고 그리고 앞에서 1차로 들어올 때 좀 속도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오토바이가 이렇게 간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바이크 운전자분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나빠 보였습니다. 과실 비율 따질 때 평소에 운전 행태를 보거든요. 그 사고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고요. 결국 왼쪽 깜빡이 켜고 해서 1차로 들어올까봐 난 피했다. 근데 아직 1차로 안 들어왔어요. 지레 그쪽으로 1차로 들어올까봐 급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앞에 차가 경광등 켜고 가면은 좀 뒤에 차도 좀 신경 썼어야 되는데 오른쪽 차가 왔다 갔다 지그재그. 네, 그리고 이번에는 장염 사건이요. 장염 사건을 보시죠. 똑바로 뻗은 길이고요. 똑바로 뻗은 게 지금 1차로 2차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부터는 쭉 뻗었어요. 그리고 다른 차 안 가요. 아까는 바이크는 이쪽에 차 한 대 가고 있었죠. 브레이크 잡으면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쭉 가는데 자, 녹색 신호. 자, 서 있던 트럭이 들어옵니다. 3차로에서. 3차로에 서 있던 트럭이 들어오면서 어디까지 갔나요? 1차로까지. 1차로까지 물은 거하고 안 물은 거하고 그것도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나 3차로 가야지. 3차로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만큼 이미 3차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차는 그냥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화살표가 왜 안 그려져? 똑바로. 아까는 1차로까지 물었다가 가는지 하여튼 1차로든지 2차로든지 똑바로 가는 거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깜빡이도 안 켜고 지금도 앞으로 직진하는 거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트럭이 더 나빠 보였어요. 트럭이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종합해서 아까 바이크는 좀 위험하게 운전하는구나. 그리고 트럭이 더 여기서 다 막았다가 똑바로 가는 듯 갑자기 들어오면 그리고 트럭이 들어올 때 가까웠고요. 그 차이가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네, 10에서 15% 정도? 똑같은 사고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땐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한문철 TV는 즐기세요. 예. 아, 이런 사건도 있었구나. 이런 사건도 있었구나. 결국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죠. 첫째, 과속하지 말아라. 둘째, 내 차가 한 번에 안 돌아진다 해서 우회전할 때 뒤를 보고 돌아야지. 깜빡 켜고 뒤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좀 막아주든가. 그래서 서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가해 차는 누가 피해 차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아니 여기가 45고 이게 55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런 사고를 피하자는 거지. 여기서 뭐 내가 가해 차량 네가 피해 차량 되면 내가 피해 차량 되면 어디서 누가 훈장 줍니까? 한문철 TV에서 뭐 표창장 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드릴 때 저는 많은 걸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죠. 예. 그리고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그냥 생각은 좀 안 맞으면은 한 변호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땐 둘이 똑같은 사고지만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뉘앙스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델리키트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래도 이해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거 꽤 오랫동안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바이크 사건을 견인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고요. 지금 이 사건, 이 장염 사건은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어요. 경찰에서. 근데 경찰이 가해 차량 피해 차량은 우리나라에 교통사고 조사관이 2,500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기준이 똑같은 게 아니라요. 상당히 똑같은 사건을 놓고서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 비율의 최종적인 과실 비율은 법원에 민사소송 걸렸을 때 법원의 판사들이 1심에서 몇 대면, 항소심에서 몇 대면,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몇 대 몇 없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건이 그 사건의 몇 대 몇입니다. 저는 그렇게 법원에 갔을 때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는 것이지 제 설명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 변호사 왜 그랬어? 이렇게 너무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도 제가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더 많은 사건을 해봤기 때문에 더 폭넓게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